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4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오랜만에 활기찬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올랐던 만큼 우리 증시도 0.5% 안팎의 플러스권 출발 대기합니다. 하락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 디데이가 되지 않을까요?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2,500선도 잘하면 탈환할 것 같아요. 현재 0.7% 오르면서 2,496.67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17포인트 정도 바짝 끌어올리고요. 어제 바닥을 잡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오늘 반등,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60일 이동평균선 어제 종가사 기준으로 확보가 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는 해줬고요. 오늘장 이 정도의 출발이라면 5일 이동평균선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는데 오늘장 7거래일 만에 반등 예상됩니다. 하지만 탄력이 강하지 않아서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죠. 0.37% 오르면서 817.83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아직 5일 이동평균선은 이 정도 수준이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820선은 넘어야지 5일선 정도에 맞닿게 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반도체 좋습니다. 미국 증시 반응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이 예상되면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 이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온도차가 좀 벌어지는데 이 두 종목의 역할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위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8%나 올랐고 또 웨스턴 디지털을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2% 정도 오르면서 출발 앞두고 있고요. 하이닉스 좋습니다. 9만 원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이닉스 호가가 4%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은 사실 좋지는 않았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재고 자산이 50조 원에 육박한다. 2분기도 걱정이다.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바닥에 대한 확신, 더 나아질 미래 여기에 조금 더 투자자들은 베팅하는 현재 동시효과 구간의 움직임입니다.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상승 출발 대기하는 종목이 더 많아서요. 2차전지 셀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으로도 플러스 불 들어와 있고요. 다만 자동차가 단기 대안 역할을 해줬는데 이쪽은 다소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톱10 가운데서는 IT 쪽 그리고 2차전지 쪽 이쪽에 반등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좋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키워드는 실적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에 굉장히 주가가 솔직하게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SL 현재 12% 정도 오르면서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호실적입니다. 엔터는 이제는 믿고 보는 종목 굉장한 성적표를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데 JYP 엔터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 나왔었죠. 오늘장 11% 정도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은 대체로 호실적 주들입니다. 전선 쪽 좋습니다. 가온전선도 어닝 서프라이즈여서요. 현재 26% 정도의 급등 출발 대기하고 있고 대한전선도 실적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5월 하반월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는 5월의 절반은 뭔가 좀 움츠러들었다면 조금씩 하나둘씩 명확해지면서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중국 쪽에서 경제지표 많이 나옵니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경제지표 많이 나오고요. 국내에서는 산업부에서 이 재생에너지 산업수출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데 내일 조간 엠박 걸리면 아마 오늘 정오쯤에 기사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이 정도 보도 나올 만한 내용들 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중소형주들 위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살펴주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그런 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00선 회복을 눈앞에 두면서 현재 5일선을 상향 돌파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64% 상승하면서 현재 지수 2,495포인트 선에서 등락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7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0.75% 상승하면서 820.66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강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 쪽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래도 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짙게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 밖에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만이 홀로 매도 우위인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소폭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상승 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확실히 반도체 sek터 강합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1.74%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탄력 들어오고 있고요. 제조업 섹터 그리고 기계 섹터 일제히 강한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서비스 섹터 철강금속 업종 역시 강보합권 이상의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종이목재 업종 0.2%대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섹터가 1%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통신 섹터가 0.45% 내림세 출발하고 있고요. 보험 섹터, 전기가스 섹터 같은 경기 방어 업종 중심으로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코스피 지수 강한 반등 움직임, 상승 움직임 나오면서 대체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2%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4% 가까이 강한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셋업체들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LG화학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집중되면서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1% 이내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그동안 방어해줬던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 오늘장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가 0.4% 하락하는 반면에 카카오는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상승 우위임 가운데 에코프로비엠과 LNF만이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에코프로가 1.7%대 강한 움직임 나오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부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현재 구간 약부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좋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제약이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모두 강보합권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14% 가까이 가장 크게 시세를 내면서 108,800원 구간 뚫어내고 있고요. SM 역시 동반 훈풍 입으면서 2% 이상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시장 나란히 어깨를 지금 맞추고 오름세 나타냅니다. 0.7%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1,40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700여 개로 3분의 2 오르고 3분의 1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키워드 보자면은요, 시장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이 두 개의 섹터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워낙에 호실적이 많아가지고요. 자동차도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에 이 두 개의 큰 틀을 만들어내고 그 밖에 실적이 좋은 엔터 섹터 전체적으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폴더블, 인공지능, 구제역 이런 몇몇의 키워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조선 캐스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역대 최대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4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나 증가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미 중심의 음반 매출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련 매출이 급증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월드 투어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컴백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JYP 엔터가 급등하는 가운데 그 밖에 엔터 섹터들 동반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4%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SM 그리고 하이브 역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주들 최근에 호실적 기반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언제까지 지켜갈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섹터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엔터, 특히나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호실적을 냈고요. 또 요즘 엔터주는 실적 발표하는 그 당일 오픈이 되고 주가가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내죠. 앞서서 이 YG 엔터테인먼트 때도 그랬는데 현재 JYP가 10만 8,8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1만 원 터치하면서 신고가도 일단 썼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29일이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3월 말쯤에 최원재 전문가 추천 주기도 합니다. 7만 6천 원에 사가지고요. 지금 어느덧 2차 목표가 도달이 2차 목표가는 이미 도달이 됐네요. 2차 목표가 10만 원으로 주셨는데 오늘 확실히 좀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11만 원까지 와 있어서 이 종목 포함해서 엔터주 전반의 시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일단 뭐 계속적으로 뭐 YG 엔터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호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여태까지 상승했던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라는 뭐 근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좋은 건 뭐 좋은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뭐 지금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공연도 더 많이 열릴 것이고 공연이 열리면 음반 판매량도 따라서 증가합니다. 그것까지 좀 같이 좀 염두에 두고 지금 뭐 주가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만큼 뭐 계속적으로 홀딩 해야죠. 뭐 지금 홀딩. 네. 더 이상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엔터 4사 다 홀딩이요? 그렇죠. 뭐 YG 제가 가장 염려했던 거는 YG 엔터인데 YG 엔터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결국에는 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는데 뭐 블랙핑크서부터 해가지고 음반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 지수 멤버 지수도 솔로 앨범이 최근에 반응이 좋다 보니까 뭐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발주자인 좀 중소형 엔터주들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큐브 엔터라든지 아니면 그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실적을 나왔는데 실적 괜찮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실적 괜찮아가지고 그런데 뭐 특별히 어떻게 보면 딱 눈에 띄는 아티스트가 없어요.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그냥 차라리 뭐 살 거 많은데 그냥 4사 중에서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4사 빅4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조금 부담스럽죠. 솔직한 얘기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부담스러운데 SM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이런 쪽에서는 한번 가능해보다. 예, 알겠습니다. 엔터주 좋다고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 후발주자보다는 빅4 중심으로 하지만 빅4도 좀 때를 기다려야지 지금 접근할 때는 아니다.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 모두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금 차트 보니까 흐뭇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요. 요즘같이 어수선한 5월에 확실한 대안 역할 엔터 섹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원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따라가는 종목군들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정의 뭐 원익 IPS나 이쪽이 정말 무겁게 움직였었죠. 원익 IPS도 오늘은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주 가운데서 이 한미 반도체는 괜찮았었는데 그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 오늘 8거래일 만에 한미 반도체도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 정도. 반도체 이 완성품 만드는 업체 그리고 또 소부장까지 오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같이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삼성전자 오늘 뭐 지금 다시 올라가고는 있는데 역시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는 또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뭐 지수가 한 차례 더 점프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 있을 때는 저는 뭐 조금 어떻게 본다면 좀 물량을 좀 덜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저번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단기적으로 바닥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이 두 주식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소부장주들 특히 다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실적들은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그다음에 뭐 아직까지 뭐 여러 업체들 같은 경우 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그나마 좀 눈에 띄고 있는 거는 원익 QNC가 아주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예상보다 발표했다. 영업이익률이 뭐 15%를 다시 넘어서면서 다시 회복을 했다. 네. 뭐 이런 쪽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실적 괜찮게 나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HPSP는 뭐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HPSP는 조금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 한 주당 이제 3주씩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거 조금 당분간은 좀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박스권이다. 빠지면 한번 사보자 뭐 이런 관점이고 뭐 동진세미캠도 오늘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은데 하나마이크론도 뭐 5% 넘게 움직이고 네. 있고 일단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는 계속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따라가는 매수는 아닌 거죠. 저점 맞아요. 매수인 거죠.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주 봐야죠. 요즘에 어느덧 시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실적도 뒷받침되고요. 전체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SJM 이 종목이 정적 VI가 현재는 발동됐습니다.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실적 내놨는데 좋았습니다. SJM 홀딩스도 플러스권 움직임이고 좀 알실만한 종목군 사이즈를 약간 키워보면은 SLO는 1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리엔트 전공도 12%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지테크 11%, 디젠스 11%, 아진산업도 10%,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주들이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실적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실 어느 정도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적이 발표됐는데 더 가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SL은 조금 덜 올라서 이제 실적이 민감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 SJM이라든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주식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화신이라든가 많이 알려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오른다기보다는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을 해서 뭐 그동안에 못 올랐던 것도 뭐 서현이와 구형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좀 오르고 있어가지고 저는 하지만은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폭의 오름세는 당분간은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좀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고 싶어요. 좀 올라오면은 저는 매도, 네. 빠지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만은 너무 이제 좋은 쪽으로만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5일 이동평균선은 안 꺾여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팔아도 되지만은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제 조금 주의해보자.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제 바닥 대비는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신규로 접근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보다는 이제는 슬슬 좀 발을 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구제역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움직임이 나옵니다. 어제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구제역은 지금 청주 지역에서만 벌써 6번째로 발생이 됐고요. 충북에서는 7번째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주 지역으로 오가던 차량이 이 한우 농가를 200여 곳이나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대될 만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와는 별개지만은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금겹살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20%나 오름세를 나타내서 육류, 대체제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체시스가 현재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글벳 보겠습니다. 현재 이글벳도 한 3% 정도의 상승권, 제일바이오는 한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의 낙폭을 한 번만에 만회해주지는 못하고 그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대체적인 움직임 보여줍니다. 구제역 관련된 종목군들 금세 잡힐 줄 알았는데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봐요. 예측 불가니까 저는 맞아요.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네. 기술적으로 뭐 매수 가담해보자 그런 관점이고 제가 뭐 이런 쪽에서 예측이 전혀 불가하니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종목군들 별로 현재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하고 엔터 쪽 봤고요. 이번에는 전선 쪽 보겠습니다. 전선에서도 가온전선이 눈에 띄는 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20%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그 밖에도 대한전선도 지금 보시면은 물론 액면병합 이슈도 있고요. 이 종목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업이익이 177억 원, 전년 대비 50% 정도 증가하고 전선 쪽 12년 만에 최대의 이 매출을,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선주들 오랜만에 좀 보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대한전선이 뭐 좋은 실적을 내놨다고는 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좋은 실적인가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워낙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액면봉합을 했는데 저는 액면봉합한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너무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이제 주식수가 많다 보니까 뭐 오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좀 단기 저는 가온전선도 오늘 위콜이 길게 달렸으니까. 뭐 이런 전선주들은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이다. 저는 너무 많이 오늘 20% 올랐는데 뭐 이거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홀딩 아니면 매도 뭐 이런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가운데서 1위 다시 에코프로가 탈환하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쪽으로 거래대금이 2천억 원 넘게 쏠리고 있고 오늘장 시원한 반등이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장중에 살짝 들어 올리더라도 뭐 1, 2% 정도였는데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고요. 에코프로가 6% 오름세 보여주면서 55만 2천억 원, 그리고 거래도 동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의 선을 지키려는 의지일까요? 어제도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낙폭을 그래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장 5일선 까지 일단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조금 더 확단시켜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전지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은요.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이쪽으로 한 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에코프로가 오르니까 폐배터리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은 바닥을 슬슬 잡기 시작해서 3거래일 연속된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성일하이텍 이쪽으로도 좀 볼게요. 성일하이텍 1.4% 정도의 오름세, 세비캠은 강보합권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슬슬 잡아가는 과정인가요? 2차전지요? 2차전지, 폐배터리 전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일단은 2차전지는 오늘 에코프로 뭐 한 7%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50만 원 살짝 깨면서 49만 9천 원이 장중 저가였어요. 그러면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두 차례 정도는 더 바닥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당연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2차전지 쪽은 뭐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는 가능한데 오늘 뭐 7% 넘게 오는 거 따라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양극재 지금 LNF 한번 볼게요. 네.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LNF가 무겁더라고요. 지금 고압이잖아요. 네. 지금 뭐 에코프로만 좀 유독 좀 강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이 좀 엮어볼 수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나온 것도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폐배터리, 세비캠, 그다음에 코스모화, 성일하이텍 이쪽은 주가 움직이면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아니면 이제 소폭 약세. 하지만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한 49,000원대로 잠시 들어왔는데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한번 4만 원대나 한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잘 움직이는 종목이 소비재 쪽 한번 볼게요. 소비재 쪽에 확실히 가격 인상 모멘텀을 판매가에 잘 전가하는 그런 업체들은 주가가 오르고 실적도 좋습니다. 빙그레 보겠습니다. 빙그레가 어제도 2% 정도 올랐는데 오늘 6%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이 평상시에는 거래도 굉장히 미진하고 거의 유통 주식 수도 얼마 안 되고 이런 종목인데 오늘 장에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의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세 MK입니다. 이 종목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은 실적이 이 종목도 나왔었는데요. 매출이 앞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고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는 내용 전해집니다. 다만 아직은 적자거든요. 영업손실이 17억 정도로 아직은 적자인데 상한가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중소형 호실적주들 바로 반응이 나타날 때 이런 패턴이라면 파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제 좀 돌아서기 시작했으니 홀딩이 맞나요? 한세 MK는 사면 안 돼요.
뭐 실적 이런 거가 아니라 네. 하루에 거래되는 게 뭐 10,000주도 안 돼요. 최근에 보면은 2,000주, 5,000주 이거 인위적으로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바로 내일서부터 뭐 점상한가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요행 바라지 마세요. 지금 뭐 30% 오르고 이거 밀려서 내려오면 샀다가 팔지는 못해요. 저는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일단 빙그레 좀 보면 빙그레는 좋은 소식이 있죠. 지금 벌써 5월인데도 뭐 30도 가까이 지금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이제 여름 관련 좀 보자라고 이제 빙그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최근에 설탕 가격 인상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격 인상이 또 있을 거라는 또 얘기는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한두 달, 두세 달 이후에는 미리 반영하는 게 아닌가 판가 인상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그대로 홀딩. 홀딩이죠. 뭐 네. 아직까지 더위 시작도 안 했고 계속 더위 이제 뭐 절정에 이른다 뭐 할 때 뭐 차라리 좀 이르기 뭐 바로 얼마 전에 뭐 6월 달이라든가 조금 미리 좀 주가는 뭐 선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가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금 이르기는 하는데 일단은 홀딩입니다. 예. 예. 다음은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에 호실적주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파마리서치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오늘 장 초반에 한 10% 정도까지 올라서 이 종목이 전문가님 3차 목표가가 11만 5천 원인가요? 이 정도로 기억을 해서 가면 질문을 드려야지 했는데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는 합니다. 50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나서 지금은 윗꼬리가 약간 형성되고 있는 상황 11만 원대 상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이시스 메디칼 볼게요. 이 종목의 주가 움직임은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클래시스나 다른 종목은 뭐 직접적으로 지금 실적이 뭐 딱히 반영되는 종목은 파마리서치 정도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 오랜만에 좀 볼까요? 네, 파마리서치 뭐 호실적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강세다 윗골이 좀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네. 강세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클래시스나 뭐 지금 윗골이 달리면은 차익 매물이 좀 많아서 뚫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 안 좋죠. 지금 만약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올랐을 때 윗골이 달리는 거는 매집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그럼 팔아야 돼요? 종가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 또 뭐 호실적이 나와서 지금 저번에 발표해서 좀 괜찮고 예. 전반적으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최근에 조금 부진한데 나머지 업체들은 그래도 뭐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얼마 전에 원택 같은 경우도 추천드렸는데 이게 피부 미용 업체잖아요. 이거 여기도 이제 호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된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피부 미용 업체들은 지금 피부과 가는 사람들이 많이 더 늘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물론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주가 어느 정도 대부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본다면은 뭐 절대 뭐 지금에서 뭐 추격 매수 그런 건 아니다. 뭐 전체적인 지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요번 주 정도까지는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지수 빠지면 저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테마주 이외에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좀 빠질 때 매수 뭐 이런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아침에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도 그렇고 상승 반등하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이 반등의 의미 그리고 오늘 장중 내내 과연 우리가 내내 웃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단기적으로 전망하는 게 힘들기는 한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의 투자 조언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는 가능한데 뭐 바로 여기서 뭐 V자 반등 이런 거보다는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바닥 확인 과정이 조금 지리하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사는 관점은 계속적으로 저는 유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처럼 뭐 지금 2,490인데 뭐 2,400 뭐 바로 깨르고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종목별로는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부채 한도 협상이 뭐 저는 그 여태까지 안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걱정은 안 하는데 세린메이가 우리나라 미국에서 나타나는 거는 없었고 제가 얘기한 대로 없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조금 시장이 미리 좀 선조정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그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빠지면은 그냥 저점 매수 대응하시고 그냥 지금 시장은 그게 제일 어떤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낫다. 지금 외인들이 지금 탈출하려는 뭐 그런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지수의 급락 과정은 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수는 큰 기대는 마시고 다소 좀 지루한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종목은 빠지면 사자. 이렇게 투자 조언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최현주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환율 점검합니다.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오늘은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흐름부터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장중에 1341원까지 갔다가 오후에 조금 상승 탄력이 줄어들어서 어떤 개입이 있었던 건지 어제 흐름부터 오늘의 하락 움직임까지 좀 읽어주시죠. 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2원 50전 오른 133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5월에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환율이 다시 1330원에서 40원대로 상승한 배경에는 미국의 은행 리스크와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물가 상승 우려가 꼽힙니다. 그리고 위안화 약세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 지속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완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도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2원 하락한 1335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혼재된 재료에 1330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24% 하락한 102.43에 거래가 됐고요. 여기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333원 2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2원 2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37원보다는 약 1원 40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제조업 심리 약화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부진했고요. 또 하나 연준 주요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혼재된 재료 속에서 오늘 환율은 1330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30원대 구체적으로 밴드 알려주세요. 네, 오늘 환율은 1330원 초중반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31원에서 1337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 밴드 현재는 그 가운데 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 큰 폭의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구간에서 위아래로 3원 정도씩 열어놨습니다. 지금까지 환율 동향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